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하나리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몇십 년 전에 비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곳이라 오래된 집들이 군데군데 버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아침이면 버스를 타고 도시에 나가 일을 보고는 저녁 무렵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리가 평소처럼 도시에서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마을로 가는 길에 짙은 안개로 인해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경찰도 무척 조심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시야가 매우 좁아져 길을 찾는 것도 힘들게 만들었죠. 하나리는 창가에 기대어 졸고 있다가 버스가 한 정거장 전에 멈춰 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버스 기사님이 상냥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네요. 여긴 너무 어두우니 조심해서 가세요." 그 말을 듣고 하나리는 의아했지만 예의상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고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하나리는 왠지 모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적막감이 그녀를 감싸고 어디선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리야, 어두운 길을 혼자 걷다 보면 원래 이런 생각이 드는 법이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걸음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그 기척 또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봤지만 안개의 장막 탓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리는 자신이 들었던 수많은 괴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했던 이야기, 버려진 집에서 나오는 소리, 길을 잃고 사라진 사람들, 그렇게 헛된 생각뿐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도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뒤를 돌아본 순간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흐릿한 형체가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머리는 무릎까지 늘어져 있었고 입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껏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나리는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뒤를 돌아본 그녀는 다시금 소름이 끼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개 속에서 웃고 있는 형체가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그 형체는 안개가 낀 날이면 매일같이 그녀의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하나리는 그 집에서 2달 뒤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그 형체는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가끔씩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훈. 서울의 한 복잡한 동네에서 자랐다. 눈을 뜨면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끝없이 이어진 도로가 일상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묘한 전설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보다가 내가 살던 동네의 전설에 관한 낡은 게시물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동한 나는 게시글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 전설은 이렇게 시작됐다. 오래전 내가 살던 곳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넓은 들판과 숲이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밤마다 울려 퍼지는 이상한 소리에 시달렸다. 마을의 어기,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서 심하게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어느 날 이후로는 그 소리가 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폐가에는 과거 무참히 살해당한 여인의 혼이 떠돌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 원혼은 아직도 그곳에 남아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사라지고
높이 솟은 빌딩과 복잡한 도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설도 점점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 여인의 울음소리는 건물 사이를 스치며 여전히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그 게시물을 읽고 난 뒤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 이야기가 사실일 리 없다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어디에선가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기분이 든 것이었다. 몇 주가 지나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소리가 난다는 폐가의 위치를 알아내어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한밤중이 된 후 나는 손전등 하나와 카메라를 들고 그 폐가를 찾아 나섰다. 주변은 인적이 끊겨 무서우리만 채 고요했고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그 정적을 깼다. 폐가는 어둠 속에 검은 실루엣만 남긴 채 서 있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폐가에 가까워졌다.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그런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멈칫하며 귀를 기울이자 어디선가 흐느끼는 여인의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겁이 난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나는 그 소리가 나는 방 앞에 다다랐다. 문을 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도 그쳤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숨막히는 정적과 차가운 공기가 나를 조여왔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나는 놀라서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던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자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에 덮인 얼굴, 하얀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여인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그랬나요? 나지막한 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던 순간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그 순간 몸이 풀리며 나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필사적으로 문을 밀어내자 다행히 문이 열리며 나는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폐가에서 멀어졌다. 그날 이후로 분명해졌다. 전설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길고 긴 여인의 울부짖음은 진짜였다는 것을 나는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일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나는 아직도 그 소리를 듣는다. 건물의 틈새를 지나며 바람처럼 스치는 그 목소리를.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북쪽 오래된 골목길이 얽힌 미아리에서 한 청년이 늦은 귀갓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한동안 내렸고 한적한 길가는 고요히 쌓인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인적이 드물어 그날따라 유난히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죠. 청년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져 막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1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했지만 그는 익숙한 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아리 일대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고 그 중엔 빈집도 꽤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중 하나의 골목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그것이 노랫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묘하게 맑고 낮은 여자의 목소리 가골목길 어귀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청년은 잠시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랫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낯선 가락의 가요였으며 반복적으로 여기 와라는 가사가 들렸습니다.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빈집과 어둑한 골목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랫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체념한 듯 그 목소리에 이끌려 한 발 한 발. 마침내 노랫소리는 더욱 뚜렷해졌고 골목의 끝에는 오래된 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어딘지 모르게 낡고 섬뜩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두껍게 쌓인 먼지들 사이로 그가 서 있는 곳으로는 작은 실내가 보였습니다. 근처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한 여성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릴 만큼 머리카락이 길고 그녀는 연주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드는 듯 추위가 느껴졌지만 청년은 이상하게도 떨리긴커녕 따스한 기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연주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와 함께. 그 소리는 마치 불길한 주문처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비명이 터지며 몸을 돌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엔 온통 그녀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땐 새벽 찬 공기가 다시 그를 감쌌고 정신을 차린 그는 그대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청년은 다시는 그 골목을 지나지 않았으며 친구들에게도 그 밤의 이야기를 결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꿈에서 그 집과 여인을 보았고 그녀의 노랫소리는 그의 맘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한 명은 우연히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오래된 거울 가게에서 그 여인의 초상을 보았습니다. 사진의 뒷면엔 1984 그녀가 부르던 마지막 노래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미아리의 그 골목에선 한밤중에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이들이 그 목소리에 홀려 들어갔다는 괴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아리에는 다시는 그 골목을 찾는 이가 사라졌다 합니다.